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집합과 명제 단원을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요번 단원이 바로 명제의 증명이야, 증명. 증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모르진 않겠죠? 오케이? 그런데 요 증명 파트를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증명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이제 문제 같은 거 풀 때 주어진 문장을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쭉쭉쭉 푸는 것과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어떤 논리나 이론을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그래서 증명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낯선 거야, 낯설어. 우리 많이 안 해봤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그걸 거꾸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증명은 어렵기 때문에 진짜로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못해.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들만 시험에서는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공부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요럴 때 이제 수학 선생들의 이제 실력이 판가름이나 나올 만한 문제만 딱딱딱 집어서 하고 넘어가야 되지.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증명하고 그거를 이해하려면 물론 이제 나중에 과외할 거면 대학교 가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필요하지만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요구가 되진 않는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꼭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거 우리 지금 방학 동안에 빨리 이 하책 한번 끝내기로 했잖아. 알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시험과 관련 없는 것은 그냥 과감하게 찍찍찍 끄어버릴게요. 알겠습니까? 대신 선생님이 찝어준 거나 중요하다고 한 것은 꼭 완벽하게 잘 글로 만들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는데 안 읽어봐도 돼요. 자, 15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15번 문제에다가 별표 100개 치시고, 자, 우리 시험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증명 유형이야. 오케이? 자, 15번에서는 뭘 공부할 거냐면, 대우 증명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대우 증명법. 그러면 대우 증명법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자, 대답해봐. 명제 종류에는 뭐가 있었죠? 명제, 역, 대우가 있었지. 그러면 대우를 배우는 이유는 너무 행복한 단계라고 했지. 맞습니까? 대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졌었어. 즉, 무슨 말입니까? 명제에 직접적인 증명이 어렵거나 복잡할 때, 대우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대우 증명법이라고 부를 거야.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간파하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요 밑에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답표 봐요. 자연수의 종류에는 뭐가 있죠?
자연수의 종류? 자연수의 종류에는 그 구분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자, 자연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라고 소수하고 합성수로 쪼갤 수 있어요. 요렇게 쪼개는 기준은 뭐죠? 1은 약수가 몇 개? 1개, 소수는 2개,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것. 맞습니까? 즉,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개로 쪼갤 수 있단 말이야? 맞나요? 그런데 자연수는 다시 뭘로 쪼갤 수도 있냐면 홀수와 짝수로 쪼갤 수 있는 거지. 맞니? 그러면 홀수와 짝수로 쪼개는 기준은 뭐죠? 기준? 쉽게 표현해서 2의 배수면 짝수잖아. 2의 배수가 아니면 홀수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대답해 봐. 이걸 이제 우리는 고등학생스럽게 다시 한번 물어볼 거야. 그러면 자연수는 n과 en 플러스 1로 쪼갤 수 있습니까? 2n은 뭔데? 2가 곱해졌으니까 이게 짝수지. 맞니? 2n 플러스 1은 그건 뭐예요? 2n에다가 짝수잖아. 짝수에다 1 더한 거니까 이거 홀수지.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 그래요? 잘 대답해야 돼. 그러니? 어? 일이 없다? 잘 짚었어잉? 선생님의 지금 질문 의도를 지금 제대로 파악한 것 같아. 자, 무슨 말이냐면, 자연수를 우리는 이 n하고 2n-1로 쪼개야 될까? 대답해봐. 자연수는 아까 홀수하고 짝수라고 했잖아. 2n이라고 하면 짝수 맞지? 짝수보다 하나 더 있으면 홀수 맞지? 짝수보다 하나 적으면 홀수 맞죠? 그러면 위에 같이 써야 될까? 밑에 같이 써야 될까? 이게 여러분들 이번 시험의 출제 포인트라고 이거 이해해야 돼?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에 지금 나오고 있는 개념 설명하고 있는 거야? 뭐로 표현해야 될까? 위에 거 밑에 거. 우리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위에 거, 손. 밑에 거, 손. 뭡니까 너는? 어? 어? 다수결에 따라가려고? 눈치전법? 예. 여러분들 다 틀렸어요. 잉? 자, 즉, 요렇게 써도 맞고, 요렇게 써도 맞고, 요렇게 쓰면 틀리고, 요렇게 쓰면 틀려. 뭔 말이냐면, 이렇게 쓸 거면, 이렇게 쓸 거면, n은, n은, 아닌 정수라는 꼬리표를 붙여야 되고, 밑에 같이 쓸 거면, n은 자연수라는 꼬리표를 붙여야 돼. 자, 그러면 대답해봐. 아닌 정수란 말은 무슨 말이지? 아닌 정수? 양의 정수 아니면 0이지. 맞니? 0하고 자연수야. 요 표현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 아닌 정수. 정수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데?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있잖아. 그럼 아닌 정수라는 건 0이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예지의 문제점이 지금 해결돼 버리죠. 0 대입하면 얼마니? 1이니까 1부터 나올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요렇게 쓸 거면 반드시 꼬랑지에다가 이거 붙여줘야 된다고. 이해됐니? 그러면 요렇게 쓸 때는 이제 어차피 자연수는 뭐부터 시작하죠? 1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면 n은 자연수라고 붙이면 1 대입하면 얼마니?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4와 같이 모든 자연수를 요 꼬랑지를 붙이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맞니? 그러면 너희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해봐. 위에 것이 편하냐? 밑에 것이 편하냐? 우리 본능적으로는 플러스가 편하잖아. 근데 플러스를 쓸 경우는 이렇게 조건이 복잡해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보다 좀 불편하지만 느낌상 조건은 더 간단해지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자연수를 이렇게 쓰는 걸 추천한다고 알겠나요? 그러면 아따 선생님 그러면 밑에 것만 설명하지 위에 걸 모르게 설명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장난칠 수 있어. 알겠습니까? 자연수를 2n하고 2n 플러스 1 써놓고 네모에다가 n은 여기다 박스 쳐놓고 네모 안에 들어갈 걸로 옳은 거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알겠니? 자, 이게 바로 이제 자연수를 나누는 기준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발전을 시켜볼까? 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냐면, 요 놈은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죠? 빵이죠? 짝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빵이잖아. 홀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인 거지? 즉 다르게 표현하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놈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오케이, 이거 한번 빨리 이해해 봐요잉. 책에 지금 안 나와 있어. 이거 그래서 이쁘게 잘 정리해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음, 이해가 영 집어넣으면 제일 0 집어넣으면 어디 여기다가 n이 음한인 정수니까 음한인 정수 중에 대입을 해서 모든 자연수를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0은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이게 1이잖아. 그러니까 표현만 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2, 3. 오케이? 이렇게 그냥 쭉쭉쭉 표현만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요 위의 것은 이해지 말대로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정확한 표현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이해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이제 확장을 시켜 볼 거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영원히 가는 숫자가 바로 자연수잖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수를 우리는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쓰면 자연수는 뭐부터 시작하죠?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맞습니까? 1부터 나오게 하려면 n은 뭐 해야 될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쓸 거면 n은 아닌 정수라고 써줘야 우리는 이 자연수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맞니? 자, 그런데 자, 자연수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3n, 3n 마이너스 1, 3n 마이너스 2. 자, 무슨 말인지 봐봐. 3n이라는 건 뭐냐? 3의 배수지. 그러면 자, 3n 플러스 1은 뭐야? 3의 배수보다 하나 큰 수지. 3의 배수보다 두 개 큰 수고 3의 배수보다 세 개 크면 다시 3의 배수지.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자연수는 뭐부터 나와야 돼? 1부터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1 나오려면 n에다가 얼마 대입해야 되지?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 나오고 1 대입하면 2 나오고 1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5 2 대입하면 아이고 2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 5 2 대입하면 6과 같이 모든 자연수를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n은 뭐예요? 자연수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눈치챘지. 그러면 우리는 요게 바로 추천이겠지? 맞나요? 딴지 안 걸고 쓸 수 있는 표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뭘로 우리가 자연수를 쪼갠 거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즉 3의 배수냐 아니냐? 3의 배수보다 하나 크냐? 3의 배수보다 두 개 크냐? 즉 3을 기준으로 해서 쪼갠 거지.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방법과 요 방법은 이제 언급하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답해봐. 자연수를 우리는 그러면 4를 기준으로 해서 쪼갤 때는 어떻게 쓰자는 소리야? 4n, 4n 마이너스 1, 4n 마이너스 2, 4n 마이너스 3으로 쓰자는 거야? 이해되냐고? 오케이? 자, 그리고 n은 자연수와 같이. 그래서 요 놈은 이제 4를 기준으로 해서 쪼갠 거지? 그럼 5든 6이든 7이든 얼마든 쪼갤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요번 단원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유형을 대비하는 공부였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15번 문제를 보게 되면 명제 자연수 A, B에 대하여 자, 줄을 쳐볼까요? 자연수 A, B에 대하여 있다 줄을 치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전제라고 부를 거야. 대전제. 자, 대전제라는 건 뜻이 뭐냐면 명제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는 뜻이야. 기본 명제.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요 대전제는 대우 구하는 과정에서는 건들지 않아야 돼요. 말 그대로 명제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니까 이거는 건들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전제는 건들지 않고요. 그러면 뭐뭐 이면에 해당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가정이고 뭐뭐이다에 해당되는 것이 결론이었지.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 봐라. 곱한 것이 짝수이면 A 또는 B는 짝수이다. 맞니 틀리니? 곱한 게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또는이라는 건 뭐였냐? 이것만 성립해도 되고 이것만 성립해도 되고 둘 다 성립해도 된다는 뜻이었지. 맞니? 그러면 곱한 게 짝수면 A가 짝수, B가 홀수여도 되고 B가 짝수, A가 홀수여도 되고 둘 다 짝수여도 짝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참이야. 근데 우리는 약간 마음이 불편하죠? 누구 때문에 불편합니까? 또는 때문에 불편한 거야? 맞죠? 또는이 아니라 뭐였으면 좋겠어? 그리고였으면 좋겠지? 그러면 또는을 그리고로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부정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부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우린 뭘 배운 거야? 대우를 배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놈의 대우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대우는 대전제는 건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자연수 A, B에 대하여는 건들지 않고 자, 뒤에 것이 앞으로 오면서 부정되면 얼마입니까? A 그리고 B가 짝수이다의 반대는 뭐예요? 홀수이면 앞에 것 뒤로 가면서 부정하면 얼마? A, B는 짝수이다의 반대 뭐? 홀수이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증명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니? 자, 그러면 이제 증명해 볼 거라고. 그러면 A 그리고 B가 홀수라는 건 자, A는 2K 마이너스 1, B는 2K L 마이너스 1, K L은 이런 게 네모쳐진다고? 뭔 수예요? 자연수라고? 맞니? 홀수는 어차피 뭐부터 시작이야? 1부터 시작이니까 1부터 나오려면 K에다가 1, L에다가 1, K에다가 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네모쳐지는 거라고? 맞나요? 자, 이다. 그러면 A, B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A, 2K-1, B, 2L-1입니까? 맞나요? 그러면 전개시켜주면 얼마예요? 4KL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L 플러스 1입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다시 묶어줄 수 있는 만큼 묶어줄까요? 2로 묶어주면 2KL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 플러스 1인 거죠? 맞나요? 그러면 뭐요? 요 놈에다가 2가 곱해졌으니까 이놈은 뭐예요? 짝수죠? 맞나요? 그러면 짝수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이것은 홀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니? 그래서 A, B는 홀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대우가 참임을 증명했다고. 자, 대우가 참임으로
모두 원래의 명제도 참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할 건데요. 네모를 여러분들 잘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모 문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여기가 네모였고요. 이 문제를 만약에 출제한다고 하면 여기가 네모가 이렇게 쳐진다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네모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데다 네모 치고 싶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채워 넣으라고. 오케이. 이렇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대우 증명법이라고 한다고. 자, 즉 여기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책에 안 나와 있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음, 시험 문제에서는 요게 많이 출제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16번. 16번 문제에다가 별표 100개 치시고, 이거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유명한 문제야. 알겠습니까? 피자 한 판이라고 써놓고요. 이거는 네모 넣기 문제로 너무 많이 나와. 오케이?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모든 학교에 걸쳐서 계속 출제되니까 학생들이 그냥 눈치채버렸어. 그냥 네모넣기 해가지고 네모넣기 해가지고 그냥 거의 다 맞춰버리거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요 문제가 질린 선생들은 바로 아까 선생님이 별표 쳤던 요 2번 같이 출제하고. 알겠습니까? 어? 요 문제 낸지 좀 됐네 싶으면 요 문제가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출제되고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하나 나온다고. 귀류법이라는 너무 낯선 용어가 하나 나와요. 귀류법. 귀류법. 자, 그러면 귀류법이라는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자, 귀류법은 뜻이 뭐냐면 가정을 부정하면 아이고.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것을 이용하여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걸 이용하여 명제의 참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은 몰라도 되고 규리법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외워야 된다는 거야. 즉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의 모순이 생긴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의 모순이 생기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꼭 외워야 된다. 대답해 봐요. 이 자리에 앉은 학생 중에 몇 명이나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유리수라는 말 여러분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자주 쓰고 오래 써온 단어잖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나서 친해져 온 단어란 말이야? 그러면 유리수는 뜻이 뭘까요?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의 반대는 뭐야? 무리수지. 그러면 유리수라는 건 무리수가 아닌 수? 그럼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는 정의가 뭔데? 이것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정의를 암기하지 못하면 이 문제 풀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유리수라는 건 뜻이 뭐냐면 서로소인 정수분의 정수꼴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조심하라고 했다. 조심.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 아니에요. 어? 요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요 앞에 단어. 특히나 핵심 단어는 바로 이 서로소야. 서로소인 정수분의 정수꼴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바로 유리수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답해봐. 2는 유리수입니까? 아닙니까? 유리수 맞죠? 그럼 이거는 1분의 2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1분의 2라고 하면 2는 정수 정수 맞고 2라고 2는 서로소 맞습니까? 서로소라는 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잖아. 맞니? 자, 그러면 4분의 3은 유리수입니까? 아닙니까? 유리수 맞죠? 그러면 이놈과 이놈은 서로소입니까? 3의 약수는 1, 3, 4의 약수는 1, 2, 4니까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12분의 4는 유리수 맞습니까? 근데 서로수 아니죠? 근데 약분시켜버리면 얼마가 돼? 3분의 1과 같이 서로소인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바로 유리수야.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잖아요? 그러면 1분의 루트 2는 분수잖아? 그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는 아니라고. 왜 이건 유리수가 아닙니까? 1은 정수지만 루트 2는 정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것은 유리수가 아니었던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라고. 자, 그러면 q1법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고 했지? 맞아요? 그러면 대답해.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맞죠? 자, 그러면 요 당연한 걸 우리는 한번 증명해 볼 거야. 결론을 부정할게요. 자, 결론을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한 뭐예요? 유리수이다가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루트 3은 유리수이므로 루트 3은 b분의 a, b는 서로 소인 정수, 양수니까 자연수라고 놓을 수 있습니까?
맞니? 유리수니까? 맞아요. 은혁아 졸리면 뒤로 가서 서 있어라잉. 자, 그러면 루트 3은 B분의 A야. A하고 B는 서로서야. 자, 그러면 분모가 있는 게나 없는 게나 자꾸 대답을 해주라고. 없는 거. 그럼 양변의 분모 곱하면 루트 3B는 A가 되고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3B 제곱은 A 제곱이 됩니까? 맞죠? 그럼 대답해봐. A제곱이 3의 배수냐? B제곱이 3의 배수냐? A제곱이 3의 배수야? B제곱이 3의 배수야? 3이 곱해져서 나온 수니까 이게 3의 배수인 거지? 맞니? 3이 곱해져서 나온 놈이니까. 그래서 A제곱은 3의 배수라고? 맞니?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회로 작동? A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A도 3의 배수입니까? 제곱한 게 3의 배수면 원래 수도 3의 배수였을까? 제곱에서 3의 배수가 되면 원래 것도 3의 배수다. 맞아, 틀려? 맞죠? A하고 B는 지금 자연수야. 응? 자연수 제곱에서 3의 배수면 원래 것도 3의 배수 맞다고? 오케이? 그러면 A도 3의 배수이므로 A는 3K, K는 자연수이다. 요 식을 1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 A는 3K를 대입하면 자, A 자리에다가 3K 대입할 거야? 자, 3K 대입해주면 3B 제곱은 3K의 제곱이 되고 는 9K 제곱이 되고 양변 3으로 나누면 B 제곱은 3K 제곱입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대답해봐. B제곱이 3의 배수냐? K제곱이 3의 배수냐? B제곱이 3의 배수죠? 3이 곱해져서 나온 놈이니까 이 놈이 3의 배수지? 그래서 B제곱은 3의 배수이므로 B도 3의 배수입니까? 오케이?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왜 난리가 났죠? 모순이 발생했죠? 어떤 모순이 발생했죠? 아까 우리 A하고 B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가정을 했잖아. 그러니 근데 A도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가 돼버렸잖아. 맞습니까? 즉 A, B 모두 3의 배수라는 자 결론의 단계에 도달해버렸다고? 맞아요? 그러면 A, B 모두 3의 배수이므로 A, B는 서로소라는 가정의 위배가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모순이 발생해버렸단 말이야. 왜 모순이 발생했죠? 루트 3을 유리수라고 했더니 모순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루트 3은 자,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버렸더니 모순이 발생했지. 맞아? 즉,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야.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발생했으므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네모넣기 문제로 빵빵빵 뚫어놓고 내키 아주 좋은 문제야.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출제된다고 하면 박스, 박스, 박스. 이런 식으로 네모넣기 참 좋다고. 그리고 수행평가로 제시해가지고 점수 깎기 참 좋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귀류법 문제 출제의 가장 유명한 유형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오늘 수업 내용의 핵심이야. 완벽하게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언급을 했었죠. 안 나올 거는 하지 말자고. 알겠습니까? 자, 1번 문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없어진 거예요. 지우라고? 오케이. 자, 지워버리시고. 자, 물 한 잔씩 빨리 먹고 오세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맙시다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아이디어를 한번 볼까요? 자, 7번 문제에서는, 7번 단원에서는 이제 7단원에서는 절대부등식이 나오는데요. 자, 위에도 한번 써볼까요? 항등식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 항등식은 뜻이 뭐였습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했지? 맞나요? 자, 그럴 때 항등식의 반대가 바로 절대부등식이야. 오케이? 자, 절대부등식은 뜻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호가 사용된 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항부등식이라고 하지 않고, 오케이? 절대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절대, 절대값. 또 반지의 제왕에서는 뭐 절대 반지가 있습니까? 우두머리. 항상 성립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절대 부등식의 종류에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빈도 순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산술 기하 평균이 있고요. 산술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 두 번째는 절대 2차 부등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부등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절대 2차 부등식은 4개로 쪼개볼 수 있는데요. 산술 기하 평균에다가는 별표 10,000개. 절대 2차 부등식에다가도 별표 10,000개. 요 두 개는 고3, 수능 끝나는 때까지 계속 써먹을 거야. 계속. 여러분들 1학년 때만 쓰는 거 아니라 2학기 때도 나오고 중간 때도 나오고 기말 때도 나오고 2학년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3학년 1학기 중간기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는 수능, 모의고사 모든 시험에서 출제 1순위야. 이거는 알겠습니까? 배우는 순간부터 어메? 뭔 문제예요? 어렵네? 라고 싶으면 요거일 확률이 또 높아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절대 2차 부등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저번 시험범위였어. 저번 시험범위. 기억나니? 뭐 예를 들면 뭐였을까? x제곱 마이너스 2k 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놈이 0보다 크다이다가 성립한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도 나왔었지? 맞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선생님이 절대 2차 부등식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잖아. 그걸 절대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방정식, 부등식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뭐 배웠니? 함수 배웠으니까 y 붙여서 뭐가 돼버리지? 아래로 볼록인 것이 x축 부당상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붕 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판별식 d는 얼마였죠? 0보다 작다였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아따 선생님 저번 시험범인데 왜 그래요?가 아니라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앞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모든 단원에서 이제 결합되어서 출제된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랑 기타 부등식은 지금 언급 안 할 거예요. 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는
어떤 전설이 있냐면 그 해,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됐을 것 같아. 10년 넘었어. 10년 넘은 그 어느 해에 덕산고등학교에서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문제만 3문제 나왔어. 요것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까? 즉, 식은 나와요, 식. 근데 코시 슈바르츠를 문제로 하는 건 안 나오고 그냥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증명 과정만 나와. 뭔 말인지 이제 설명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하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의 핵심은 바로 누구라는 소리야? 바로 누구? 요거라는 거야, 요거. 요 산술 기하 평균을 이번 시간에 한번 마스터해 보겠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정리했죠? 여러분들 우리 일단은 나중에 복습할 때 할게요. 지우지는 마시고 그냥 숙제에서는 안 해도 돼. 이게 네모넣기 문제로는 출제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 남으면 할게요. 17번은 17번 일단 보류라고만 써놔. 지우지는 말고 지울 때는 선생님이 아예 X표 쳤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우라는 게 아니라 보류라고 보류. 오케이? 그러면 바로 넘어갈게요. 자, 88페이지 밑에다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은 지우고 다시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요 개념을 배우는 순간부터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시험에서 100점 방지용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즉,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과 조화 평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조화 평균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외우면 돼?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조합 평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애석하게도 과학 시간에는 배워. 물리 시간에 조합 평균. 오케이? 근데 그러면 그것은 과학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습니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 잠깐 스톱하고 이건 정리하지 말아봐잉. 산술 평균은 뜻이 뭐냐면 우리가 써오고 있는 평균 계산법이야. 국어 80, 영어 80이면 평균 어떻게 구하죠? 합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게 우리가 평균 내는 거였잖아. 즉,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수를 합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누는 게 바로 산술 평균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점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게 바로 기하 평균이야.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산술 평균이 언제나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뭔 말이냐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외우지 말고 자, 분모가 있는 게 낫니? 없는 게 낫니? 없는 게 낫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2를 곱해버릴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 2 루트 A, B라고 이렇게 외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요 산술기하 평균은 배우는 그 순간부터 모든 시험에 100점 방지용 출제 1순위라고 했지. 그랬을 때 자, 잘 정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정리해도 돼. 자, 산술 기하 평균을 눈치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쁘게 정리하십시오. 자, 첫 번째 힌트는 양수 조건이에요. 양수 조건이 없으면 절대로 산술기하가 아니야. 이거는 필수 조건이야, 필수 조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합의 최소값을 묻거나 또는 곱의 최대값을 물으면 산술기하예요. 자, 뭔 말인지 한번 봐봐. 스톱. A 더하기 B는 합이냐 곱이냐? 합이죠. 요 놈은 무언가보다 크거나 같잖아. 합은 무언가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은 영원히 가지. 그러면 최대값은 알아 몰라? 몰라. 뭔 값만 존재해? 합 입장에서는 최소값만 존재해. 알겠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변은 지금 그러면 뭐예요? 곱이죠. 곱은 무언가보다 작거나 같잖아. 곱은 무언가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으로 영원히 간다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은 알아볼라? 몰라. 곱 입장에서는 무슨 값이 존재해? 최대값이 존재해? 즉, 산술 기하 평균으로는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 거지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산술 기하가 아니라고.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뿐 곱의 최소값은 구할 수 없어. 산술 기하로는. 그래서 곱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는 산술 기하가 아니라고. 그럼 거꾸로 표현하면 이제 뭐 합의 최소값 묻고 있네? 아하, 산술 기하 아닐까? 곱의 최대값 묻고 있네? 아하, 산술 기하 아닐까? 라고 의심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수. 꼴이 나와도 우리는 산술기하를 의심할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홍반장의 노하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동생들한테 장난칠 수 있는 노하우가 하나 생기네. 뭔 말이냐면 혜원이가 집에 가서 동생한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퀴즈를. 동생 이름이 뭔가? 혜, 민, 혜린, 혜린, 혜리, 혜, 임, 혜린, 임, 혜림. 참, 어쩌까? 그럼 혜림이한테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혜림아, 혜림아, 혜림아. 양수끼리 더하면 뭐보다 클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혜림이한테. 그러면 중학교 동생은 뭐라고 할까? 양수끼리 더하면 뭐보다 클까요? 0보다 큰 거지. 양수끼리 더하면 0보다 크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생은 A가 양수, B가 양수. 양수끼리 더하면 2루트 곱보다 크다라고 이제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양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큰 거고.
근데 그걸 좀 더 정밀하게 양수끼리의 합은 2루트 곱보다 크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즉, 요 놈을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실전 써먹는 방법이에요. 양수의 합은 2루트 곱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이게 이제 실전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책에 안 나와 있는 선생님의 설명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설명도 이제 적을 필요 없어. 그럼 증명 한번 해볼게요. 요놈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좌변으로 싹 넘기면 얼마입니까? 이거 정리하지 말랬어요. 책에 나와 있고. 일단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a제곱, 아이고. 넘어오면 a 마이너스 2루트 ab 플러스 b가 0보다 크나 같다를 증명해도 되는 건가요? 요것만 지금 넘어왔어요? 그러면 a라는 건 뭐의 제곱이지? 루트 a의 제곱. 맞나요? a라는 건 루트 a의 제곱 빼기 2루트 ab는 2루트 a 루트 b 더하기 b는 루트 b의 제곱인가요? 이것이 0보다 크나 같다를 증명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완전 제곱식 돼버립니까? 얼마가 되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죠? 이것이 0보다 크나 같고. 그러면 대답해봐. 특별한 말이 없는 한 모든 수는 실수 취급하잖아.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성립하면 알 수 있었어. 그러면 등호라는 건 뭐니? 등호. 0일 때가 등호지.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즉 언제가 0이죠? 요놈이 0일 때가 0이지. 그래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루트 b 넘어가고 제곱해주면 a하고 뭐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면 알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론 잘 들었다고.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 물론 네모넣기 문제로 출제될 수는 있지만 요 산술기하를 네모넣기 문제로 출제하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학교 선생님 없을 거라고. 다른 문제 낼 것도 많은데 이 간단한 증명을 내진 않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요 공식을 외워서 써먹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봐봐.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줄을 쳐야 쓰겠다.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해야 돼. 여기에다 줄을 쳐야 되겠지. X는 양수, Y는 양수란다. 그러면 바로 선생님이 언급했던 뭐예요? 양수 조건이지. 그럼 양수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뭐 의심? 산술 기하 100%는 아니지만 산기 의심 단계로 들어갈 거야. 이해됐니? 이런 걸 잘 정리해야 돼. 뜬금없이 양수 조건이 나왔네? 그러면 산술 기하 의심. 오케이? 음매 확실해진다. 그런가요? 곱이 주어졌고요. X, EY 뭐 되어 있지? 합되어 있지? 그래서 뭐 물어보고 있냐? 합의 최소값을 묻고 있지? 그러면 산술 기하 의심이라고? 선생님 하는 말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산술기하 의심이야. 그러면 써볼까? X 양수 맞니? 양수라고 했잖아. Y가 양수니까 2Y도 양수 맞니? 그래서 완벽한 양수의 합의 최소값이죠. 맞나요? 그러면 산술기하. 산술기하 아까 어떻게 쓴다고 했니? 양수의 합은 2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선생님이 아까 밑에 한글로 써준 이유 알겠냐고? 양수의 합은 2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2 루트 2xy가 되고 xy가 얼마예요? xy가 8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xy 자리에다 8 대입하면 16. 루트 16은 4. 그래서 얼마? 8보다 크거나 같다 되나요?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8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뭐요? 2x 양수 맞냐? 3y 양수 맞냐? 근데 뭐야? XY는 지금 합이야, 곱이야? 곱이잖아? 곱의 최대값이니까 뭐 의심? 산술, 기하, 의심.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써봅시다. 산술, 기하 어떻게 쓴다고? 양수합은 2루트 곱보다 크게 났다? 그러면 뭐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이용하라는 거겠지. 2x는 양수 맞습니까? 3y도 양수 맞습니까? 그러면 양수의 합은 2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2x 더하기 3y가 얼마래요? 11하죠? 이게 2 루트 6xy가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6은 루트 6xy가 되고 양변 제곱하면 36은 6xy가 되고 6으로 나눠버리면 xy의 값은 얼마?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나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6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연습해야 될 개념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라고.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나와. 계속. 19번에다가 별표 100개 치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약간 난이도 있어지면 20번 같이 출제할 수 있고 그리고 21번에다가는 선생님이 말했던 아까 코시 슈바르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설명할 거야. 코시 슈바르츠는 뭐 간단해요. 이탈리아 수학자 코시 슈바르츠 독일 수학자 슈바르츠 나이는 한 30살 정도 차이는 안 돼요. 근데 뭐 서양에서는 나이 개념이 없죠. 그래서 코시라는 수학자와 슈바르츠라는 수학자가 동시에 발표한 공식이 바로 코시 슈바르츠 고등식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나오면 할 것이고. 그러면 1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9번 문제. 여기에다가 줄을 쳐야 되겠죠? 안 보이던 것이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산술, 기하, 의심. 의자가요. 원래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대답표 확. 이거랑 요게 지금 뭐 되어 있지? 곱해져 있잖아요. 곱의 최소값은 산술 기하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곱의 최소값은 산술 기하 아니야. 뭐가 산술 기하야? 합의 최소값. 그럼 합골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전개해도 상관없는 거지. 맞죠? 그러면 전개해버릴까요? 자, 전개해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AB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4입니까? 맞아요? 이것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고 있어? 그러면 4 더하기 1은 얼마야? 5니까 이거 뭐 깔끔하니까 뒤로 던져버릴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라고 할 수 있습니까? 즉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니 오케이. 그러면 5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전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최소가 되면 됩니까? 요놈이 최소가 되면 전체는 최소가 되겠지? 맞니? 그래서 이놈만 뚝 띄어다 생각하면 대답해봐. A, B는 양수 맞습니까?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곱한 것도 양수지. A, B분의 4도 양수 맞습니까? 양수니까 양수죠? 그래서 뭐요? 양수의 합의 최소값이잖아. 그래서 산술기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양수의 합은 얼마? 2 루트 곱 AB 곱하기 AB분의 4보다 크났죠? 그러면 약분되고 루트 4는 2니까 그래서 얼마? 4보다 크났나요? 뭐가? 요놈은 4보다 크났지? 즉 요놈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4라는 소리죠? 그러면 전체의 최소값은 그래서 얼마? 9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선생님이 표현했던 거 정확히 이해했나 모르겠다. 봐봐. 이거 양수 맞냐? 양수 맞지? 그리고 합의 최소값이지? 산술기가 확실해지고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아까 뭐였어? 역수라고 했니? 선생님이 역수꼴이라고 했니? 꼴이라고 했지? A, B의 역수는 뭐지? AB분의 1이지? 그러면 AB하고 AB분의 4는 역수는 아니야. 역수꼴이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한 단어, 한 조사까지도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산술기하 문제였다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약간 낯설게 만들어 놨네. 요거 딱 보는 순간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냥 조건일 뿐 양수 조건이란 말이 잘 안 보이지. 양수 조건이라는 거. 근데 봐봐. 이놈과 지금 요놈이 지금 뭐 되어 있냐? 합되어 있지? 그러면 합의 최소값이니까 우리는 뭐 의심? 산술기하 의심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산술기하를 만드는 거야. 설계해 보자고. 자, 무슨 말이냐면 x-1분의 1 요놈을 보자. 요놈은 역수가 누구니? x-1이지. 없잖아. 그럼 이제 만드는 거라고. x는 1보다 크단다. 그럼 x는 1보다 크니까 x-1분의 1은 양수니? 맞죠? 그리고 선생님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 역수가 아니라 역수꼴이야. 꼴. 그러면 x-1분의 1은 역수는 x-1이야? 그럼 억지로 만든다고? x 앞에 4가 있으니까 억지로 4x-1을 만들어 버릴 거야. 더하기 x-1분의 1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 그러면
4만 없으면 이놈과 이놈은 역수관계지. 근데 4가 있으니까 아무튼 역수관계는 아니지만 역수꼴이지. 근데 이 뭐예요? 4x까지는 있었지만 마이너스 4가 없었던 놈이죠? 그러면 슬며시 뒤에다가 얼마? 플러스 4 해주면 상관없는 거죠? 맞아요? 이것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 거야? 맞니? 그러면 요 전체가 최소가 되면 좋겠어. 4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4는 변하지 않으니까 뭐가? 요 놈이 최소가 될 때 전체는 최소가 되겠지? 맞니? 그래서 이 조건이 있었다고. 오, x는 1보다 크대. 4, x-1은 양수니? x가 1보다 크니까 x-1분의 1도 양수니? 그래서 4x-1 x-1분의 1 양수의 합은 2 루트 곱 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약분 돼서 얼마?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4인 거죠? 그러면 요놈이 얼마? 4가 될 때 최소잖아? 그러면 전체의 최소값은 얼마? 8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 어려운 개념 좀 설명했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X표 친 거는 일단 숙제하지 말라고. 잉? 근데 X표 안 친 거는 좀 해야 돼. 알겠니? 그리고 91번도 지금 산술기하야. 요 22페이지도 산술기하라고. 잉? 응용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고. 아따. 77번 호시 슈바르츠 같은데. 알았어요. 일단 그러면 92페이지까지 숙제로 해오세요. 알겠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 언제입니까? 월요일날 11시 40분이에요. 알겠습니까? 빡세게 진도 나가자고.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숙제는 내일 10시까지 보내는 겁니다요. 오케이. 주말에 너무 술 마시